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상승장의 흥분에 비싸게 사고 하락장의 공포로 싸게 팝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 고수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시장 사이클을 읽고 투자 심리를 이해하며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합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입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는 경계하고 공포가 극심할 때 저평가 구간을 찾는 것. 이것이 검증된 투자 전략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종목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군중 심리를 읽고 확률 높은 순간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챕터 1. 주식 투자 고수들만 아는 2차적 사고의 비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라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것을 2차적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주가가 이미 지나치게 오른 상태야. 지금은 오히려 팔아야 할 타이밍이야.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같은 정보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입니다. 2차적 사고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단순히 이 회사가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 판단과 시장의 판단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내 판단과 시장의 판단이 다르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투자 기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두 어떤 종목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종목의 상승 여력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다는 인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직장 동료들이 이 종목은 별로야, 손대지 마라고 하는 종목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종목이나 남들이 싫어한다고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시장의 판단과 내 판단이 왜 다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아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알거나 남들이 놓친 것을 발견해야 비로소 초과 수익이 생깁니다. 이것이 2차적 사고의 본질이며 하워드 막스가 40년 투자 경력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어떤 종목을 볼 때 시장 전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항상 함께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장이 비효율적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탐욕과 공포, 시기심과 비교 심리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순간이 바로 2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로 돌아옵니다. 포커 게임에서 테이블에 앉은 45분 동안 누가 호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호구가 바로 자신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차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시장에서 당하는 쪽이 됩니다. 챕터 2. 주식 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완전히 뒤집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핵심은 좋은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면 손해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기업도 충분히 싼 가격에 사면 대박이 납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온다는 하워드 막스의 말은 투자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명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산을 불려줄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재 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성공하려면 엄청난 운이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80에서 90배에 달하는 종목들을 충실히 따랐던 투자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90%의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훌륭한 기업에 투자한 것은 맞았지만 잘못된 가격을 지불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가치를 평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자본, 경영진의 능력, 생산 설비, 유통망, 보유 특허, 임직원 수준, 브랜드 인지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과 현금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요소들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복권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는 사실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내재 가치보다 싸게 샀다고 해도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주식은 계속 싼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다소 높아 보여도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과 가치,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내재 가치 상승으로 얻는 혜택입니다. 다만 가치 상승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즉 빚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수익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손실 가능성도 동일하게 높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것인데 이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싼 것을 적정 가격에 파는 것은 상대방도 납득하기 쉽지만 적정 가격을 더 비싸게 파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뜻밖의 행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 가치는 가격 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려는 노력이 가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최선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동전을 100번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101번째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쫓아가는 모멘텀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중인 것이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는 이 전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에는 결국 끝이 있다는 자연의 법칙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부터 경험자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차트보다 가치이고 모멘텀보다 내재 가치라는 원칙입니다. 챕터 3. 절대 잃지 않는 주식 투자 리스크 관리의 모든 것.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스크를 크게 감수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다고 반드시 높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절히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중간 정도의 수익을 일관되게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전략입니다. 리스크란 무엇입니까? 재무 이론에서는 리스크를 변동성이라고 정의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수익 가능성도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바로 돈을 잃을 가능성입니다. 이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반드시 나쁜 펀더멘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면 엄청난 손실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평범하거나 심지어 별로인 기업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실 위험의 주된 원인은 기업의 질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른 가격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승전 가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마지막은 가격으로 귀결됩니다. 리스크 인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강세장에서 사람들은 리스크를 잊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호황일 때 금융 불균형은 오히려 커지고 리스크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불황이 왔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황 때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불황 때 가장 큰 손실을 입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예상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오를 거야라는 확신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때만 리스크는 낮아집니다. 망설이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투자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망설임의 대가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투자를 선뜻 시작할 때,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금방 회복하는 경향을 보일 때, 낙관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지배할 때, 의심이 신뢰로 바뀌고 절제가 의욕으로 바뀔 때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시장 전체에서 감지된다면 그때가 오히려 가장 신중해야 할 순간입니다.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과 리스크를 제어하는 것은 다릅니다. 리스크를 제어하라는 것이지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리스크를 피하려면 현금만 보유하고 예금 이자에 만족하면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투자 목표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제어하려면 투자 대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분산하며 예상 수익이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라도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가격이 핵심입니다.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세균 자체가 질병은 아닌 것처럼, 지진이 발생해야 건물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손실은 리스크가 어려운 상황과 만났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호황에는 리스크 제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황은 언제든지 불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성공의 열쇠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 제어입니다. 전체 투자 이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성과는 성공 사례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보다 실패 사례가 얼마나 됐고 얼마나 나빴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챕터 4. 부자들만 알고 있는 주식시장 주기와 역발상 투자 전략. 이제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발상 투자라고 합니다. 들으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모든 사람이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용기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주기를 알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어도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를 이해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주기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지만 경제와 시장은 인간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며 꾸준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며 빚을 내어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역전됩니다. 성공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실패는 그 자체로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강세장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소수의 선견지명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두 번째 단계. 모두가 상황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강세장의 후반기에 사람들이 호황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무 가격이나 지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자가 시작하는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약세장에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해 있음에도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 대부분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두 번째 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를 줍니다. 경기 바닥은 모두가 바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을 때 찾아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모두가 비관적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투자자 심리는 시계추처럼 움직입니다. 호황과 침체, 긍정과 부정, 고평가와 저평가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고 갑니다. 시계추는 양 끝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중간 지점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움직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시장 전체가 흥분할 때 오히려 차분해지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질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심리적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과 낙관주의입니다. 탐욕과 낙관주의가 합쳐지면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유행하는 종목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오르길 바라며 계속 보유합니다. 탐욕은 상식, 리스크 회피, 신중함, 논리, 과거의 교훈을 모두 이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공포는 탐욕의 반대로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투자자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적정 수준이라면 건강한 투자 태도이지만 공포 수준이 되면 매수해야 할 최적의 시점에 오히려 매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투자자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가 세대를 건너 반복됩니다. 네 번째는 대중을 따르는 경향입니다. 다수의 견해에 저항하지 않고 설사 그것이 명백히 비현실적이더라도 따라가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에서 벗어나려면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을 보면 불안해지고 나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심이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위험한 종목을 사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자아입니다. 단기적으로 화려한 수익을 내는 것에 집착하면 장기적으로 중요한 겸손함과 신중함을 잃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포기입니다. 시장이 자신의 판단과 반대로 오래 움직이면 결국 굴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역발상 투자자들은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두가 비관적일 때 낙관하고 모두가 낙관적일 때 비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장밋빛 꿈을 꾸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비할 바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신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어떤 자산에 대해 여론이 하나로 뭉치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매입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매입해야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챕터 5. 주식 투자 장기 수익 만드는 방어적 투자와 실전 적용법. 지금까지 주식 투자의 핵심 원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강조하는 저가 매수 대상을 찾는 프로세스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투자 후보 목록 작성. 둘째, 각 후보의 내재 가치 평가. 셋째,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 비교. 넷째, 각 후보에 포함된 리스크 파악 및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실제로 저가 매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외견상 기본적으로 미심쩍어 보이는 것,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볼품없거나 투자하기 겁나는 것, 인기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최근 저조한 수익을 기록한 것,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관심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나빠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을 뒤쫓는 것보다 투자 대상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방망이를 무조건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공이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면 됩니다. 낮은 수익이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무조건 투자하기보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면서 절대적으로 매력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투자 전략의 필수 요소입니다. 개별 기업과 종목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와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개별 기업의 내재, 가치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시장 전체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려는 시도는 줄이십시오.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는 알기 어렵지만 현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뛰어들라고 하는가 아니면 피하라고 하는가를 보십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기록과 비교해 높은가 낮은가를 확인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어적 투자에 대해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어적 투자란 소극적이고 낮은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방어적 투자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이너스 요소를 배제하며 일관된 프로세스를 통해 더 큰 수익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적인 전략은 결과가 좋을 때는 더 좋고 나쁠 때는 더 나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격과 방어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어적 투자를 하는 사람은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장기적인 복리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 마진의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미래가 여러분의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결과가 괜찮으려면 안전 마진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 매수하는 것 자체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나쁘더라도 안전 마진이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큰 이익을 얻으려고 무리하기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투자는 큰 실수만 피하면 몇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손실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무리하게 좋은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손실 회피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고, 버티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운이 투자 인생에서 결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호황일 때는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진짜 실력은 불황일 때 드러납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을 적게 내는 것이 진정한 투자 실력입니다. 시장이 잘할 때는 시장만큼 잘하고, 시장이 못할 때는 시장보다 잘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 철학입니다.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종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상 비교하고 그 비교의 기준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석 능력이 쌓이고 수익률이 개선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 모든 원칙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2차적 사고를 하고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고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주기를 이해하고 역발상으로 행동하며 방어적으로 투자하라. 이것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자들이 40년에 걸쳐 검증한 주식 투자의 진짜 비밀입니다. 챕터 6. 개인 투자자가 절대 모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진짜 비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종목 선정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종목을 하나 발굴했다고 해서 그것에 전 재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여러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각 종목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가장 매력적이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에는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확신이 다소 낮거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에는 적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중 조절의 기본 원리입니다. 현금 보유 역시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에게 현금은 다음 기회를 위한 실탄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현금으로 매수하는 것. 이것이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입니다. 항상 투자 가능한 현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최악의 종목을 걸러내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후보군을 크게 잡아놓고 거기서 가장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낮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결국 남는 것들이 실제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 방식은 어떤 특정 종목에 집착하게 되는 심리적 함정을 피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한 종목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보유를 섞어서 운영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각 종목의 보유 목적과 기간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매수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되면 팔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주식시장 심리를 읽는 실전 감각 키우는 법.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찰과 기록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주식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종목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카페나 식당에서 우연히 들리는 대화에 주식 이야기가 많아질 때, 이런 신호들은 시장이 과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반대의 신호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주변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을 때, 언론에서 경제 위기와 불황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질 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매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바닥은 항상 절망의 냄새와 함께 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시장 온도 측정 방법입니다. 시장 전체의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전체적인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 전체의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낮다면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잔고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의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신용 잔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대부분 시장 과열의 후반부와 겹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탐욕이 극대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주식을 팔고 빚부터 갚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시장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의 열기도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훌륭한 바로미터입니다.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인 기업들이 높은 가치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 쏟아지고, 그 공모주들이 상장 첫날 엄청나게 오르는 현상이 반복될 때, 이것은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태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공모주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기업들이 상장 자체를 포기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기존 시장에 좋은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심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남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심리를 관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유 없이 흥분된다면 그 흥분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어떤 종목을 보면서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이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내 감정이 투자 판단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더 냉정하게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챕터 8.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장기 투자 생존 전략. 주식 투자에서 시간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리의 효과는 짧은 기간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놀라울 만큼 벌어집니다. 연수익률 8%가 연수익률 10%보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20년이 지나면 원금이 4.7배와 6.7배로 벌어집니다. 같은 기간 15%를 달성한다면 원금이 16배가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복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복리의 효과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원금에서 50%를 잃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큰 손실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연 20% 수익을 내다가 한 번 50% 손실을 입으면 수년치 수익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장기 복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이론만큼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내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을 버텨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반면 막연히 오를 것 같아서 산 주식은 조금만 빠져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장기 투자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종목으로 더 빠르게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는 마음,
내가 보유한 종목이 횡보하는 동안 다른 종목이 급등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진짜 적입니다. 이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명확한 투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시장의 노이즈에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소액씩 투자하는 방식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타이밍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투자하면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는 자연스러운 평균 효과가 생깁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타이밍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투자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 꾸준히 작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챕터 9. 실전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 실수들.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번 것보다 잃지 않은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말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한 종목에 전 재산을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분석이 철저하고 확신이 강해도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부자 비리,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천재지변, 핵심 인물의 돌연한 이탈 등은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분산입니다. 빚을 내어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손실을 극대화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내어 투자하면 장기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투자했다면 이자 비용이 쌓이고 반대 매매 위험이 생기면서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강제로 손절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는 조급함도 치명적입니다.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정보, 특정 종목에 대한 강력한 매수, 추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식의 긴급한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투자 기회는 그렇게 급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조용히 오고 오래 머뭅니다. 소란스럽게 오는 기회는 대부분 기회가 아닙니다. 확증 편향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고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시장이 이미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나 분석이 나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 판단이 여전히 맞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절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재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라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손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했는지, 처음 매수할 때의 전제 조건이 무너졌는지를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가가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파는 것은 가장 나쁜 시점에 가장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챕터 10.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철학 정립 완전 가이드. 지금까지 수많은 원칙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으로 정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철학이 없는 사람은 시장의 변화마다 흔들립니다. 어제는 가치 투자자였다가 오늘은 모멘텀 투자자가 되고 내일은 테마 투자자가 됩니다. 이렇게 원칙 없이 시장을 쫓아다니면 결코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투자 철학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자산 증식인지, 특정 목표, 금액을 위한 중기 투자인지,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배당 투자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리스크 수용 능력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가 30% 하락했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전략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리스크 수용 능력을 무시하고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가장 나쁜 타이밍에 손절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목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무 지표를 볼 것인지, 어떤 산업군을 선호하는지, 시가총액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의 상한선은 어디로 잡을 것인지, 이 기준들이 명확할수록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투자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되면 팔 것인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그 기록을 돌아보면 자신이 어떤 패턴으로 실수를 반복하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투자 일지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실력 향상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 공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도 매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더 꾸준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사실 단순합니다. 좋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시장이 흔들어도 지켜내는 것. 남들이 흥분할 때 차분하고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용기를 내는 것.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고 충분한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극소수가 주식시장의 수익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극소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 원칙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시장 앞에서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주식 투자로 진정한 부를 이루는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